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 바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 16번 확진자, 예. 왜 당국은 초반에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침을 많이 하는 중국인 근처에 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왜 의심을 하지 않은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우한에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더더욱이 이분은 이제 중국을 가신 게 아니고 태국이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예. 태국은 지금 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마 미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른바 제3국 감염. 얼마 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중국 국적자가 일본에서 감염이 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만약에 태국에서 감염이 된 상태였다라면 제3국 감염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2차나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3차 감염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감염원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도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자고 얘기하지만 예. 그 관광객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 사람이 우한을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허술할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는 감염원 파악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제3국 발생임이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태국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됐는지 결국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이제 3차 감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 어떤 분을 만났는지 그분이 처음 우한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때부터는 3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 3차 감염. 예. 네네.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국내에서도 누굴 만났는지도 지금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역학조사로 다 밝혀진다. 그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태국 감염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떤 제3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굉장히 당국으로서도 어려운데 아무튼 걱정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여기서 잠깐 저희가 기사를 잠시 소개하고 전화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침, 호흡기 이어 대소변 거론되고 있다. 미지의 전파 경로. 자꾸 뭐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요. 지금. 중국 확진자 직장 초본에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전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중국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광저우에선 문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바이러스를 감염되신 분이 움직였을 때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침방울 차단 일반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 올바른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손잡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은 자신이 지난달 다른 확진 환자와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가 온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손잡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요. 광저우에서도 요 위쪽입니다. 인체 바뀐 환자의 자택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발견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생활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휴대전화, 키보드, 마우스, 수도꼭지, 리모컨, 변기 등 이런 부분 소독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 가는 곳입니다. 다들. 자, 오한진 교수님. 지금 제가 기사도 소개해 드렸는데 일단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지생을 하는 그런 예.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가 없으면 이제 사멸하게 됩니다. 예. 그 대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가 예.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그 중국 당국자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뭐 한 5일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또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하고 나서 예. 손을 빨리빨리 씻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대변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소변을 볼 때도 거기서 소변 방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이 좀 막힌 곳에서 소대변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어제 이제 중국 발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적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조건에서 기온이 어느 정도 한 20도 정도 유지하고 뭐 습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 5일간 바이러스가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인간이 사람이 생활하는 조건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굉장히 맞습니다. 오래 간다는 거죠, 지금. 예, 뭐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는 예. 사멸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예. 최적의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니까 하루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는 사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독 약한 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 그리고 고령층 남성들이 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건 아마 이제 뭐 이 통계를 예. 작성하면서 통계를 만들어내면서 그 상황에 따른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류일 수 있다 그런 통계는요. 예. 특별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남성 그중에 고령층이 더 취약하다 요거는 좀 통계적인 오류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 뭐 그런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좀 추워지고요. 오늘은 사실 한파가 닥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바이러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워진다는 것은 예. 공기 중에도 습도가 떨어지게 되고 예. 사람의 호흡기에도 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공격해서 이런 이제 폐렴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호흡기에는 원래 섬모라는 게 있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밀어내게 돼 있는데 예. 이 습도가 떨어지면 이 섬모 운동이 아주 떨어집니다. 운동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훨씬 쉽게 우리 호흡기를 침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추운 날에는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예. 내 몸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걸릴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도 출연하셔서 이 질문 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른바 이제 치료제 얘기인데요. 에이즈 치료제에 이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까지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제들이니까 예.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예.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이용해서 예.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데 큰 도움도 되고 지금 환자들한테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 들어보는데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섞여 있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